민주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기춘 증인은 이번 청문회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직책에 있었습니다. 기대를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청와대 기밀유출 사건, 정인의 문건 사건, 최순실, 김종 차관 사건, 국정교과 사건, 이 등등 본 청문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에 개입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월호 당일날에 대해서 당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청와대 대처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였을 걸로 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당일 정말로 대통령께서 관저에만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번 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도 이제 청와대는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관저, 본관, 또 우리 비서들이 있는 위민관, 그리고 영빈관 이런 데 곳곳에서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청와대 경내에는 계셨지만은 어느 집무실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 드렸는데 이번에 알겠습니다. 청와대 분들이 다 말하기를 그날 관저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저에 있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환의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입니다. 비망록이 아니라 이 비슷한 노트 형식 보셨죠? 청와대에 쓰고 있는 뭐 쓰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각자 제가 좀 이따 이 전편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많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김영환 수석이 그 당시 썼던 게 맞습니다. 자, 7월 8일자 보면은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 장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월호 참사 원인은 선장 손해 배타적 유기염이라는 거다. 그 다음 장 눈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 그 과정의 혼선은 없었다. 정말로 당일 청와대에 보고나 그 과정상의 혼선이 없었습니까? 그 보고를 이제 팽목항에서 오는 보고도 있고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에서도 오고 또 여기 서울에 있는 중대본에서도 오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고서가 오고 아마 상황실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뭐 혼선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물어보겠습니다. 7월 18일자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4월 16일자에 위치 말씀 알려고 하지 마라. 자료 제출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제가 수석들한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도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실장이 이걸 내라 저걸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저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수석실과 소관수석실과 문서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실에서 함께 정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9월 23일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VIP 7시간 관련 주름수술설 사이버 수사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아마 그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취지겠죠. 아니 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일날 이런 수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토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일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하는 CCTV 자료 보존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경호처장 말이 하니까 CCTV 다 폐기됐다고 했던데 어떤 경위로 폐기가 된 겁니까? 그 청와대 출입자의 확인 이런 것은 다 경호실 소관입니다. 비서실에서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조사했죠? 감사원에서 감사했죠? 세월호 관련해서? 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자, 9월 1일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원장 보고 토로 하는데 오프터 리코드로 하라.
청와대에 비공식적 5% 리포트로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자, 10월 8일자에 감사원 결과 발표 미리 받아서 검토하고 코멘트해라. 전 뭐 알지 못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 마사지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실제로 거한 일 없.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며칠 날 한지 알고 있습니까? 뭐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독립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가져가서 검토하고 코멘트 받아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그 진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믿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저한테 그런 걸 사전에 보고하러 온 일이 없습니다. 네. 없으면은 김영하 민정수석이 혼자서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그건 뭐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김경재 의원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10월 27일자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안 된다. 정부 책임 부담. 이 부분 관련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이 됐습니까? 두 달이 됐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의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제 판단으로는 인양을 했으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미 인양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제 생각으로는 고의로 인양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혹시 그 안에라도 시신 항구가 있을까 봐. 시신이 자연 소멸되기를 기다려서까지 일부러 인양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부에서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은 걸로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의 기술이 세월호를 아직도 인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네.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세월의 유족들의 발을 보이더라도 조속히 인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당시 이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인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경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재훈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 출신 장기원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 12시 반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의 직전에 있습니다. 그 핵심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비서실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속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죄하는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과 최순실이 모른다고 얘기하면 전체 최순실의 국정농단 자체가 퍼즐이 맞지 않고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주변 관리 실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3차 회담? 3차 담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 그 주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야말로 몸통이 됩니다. 김 실장님이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진 가장 비참하게 퇴진할 대통령에게 김기춘 실장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묻습니다. 네. 마승 빌딩 아십니까? 네? 마승 빌딩? 마승 빌딩. 모릅니다. 마승 빌딩에서 임대해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미승 빌딩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최순실의 빌딩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일본 차병원 줄기세포 맞으러 갔을 때 누구 소개로 가셨습니까? 그는 제 아들이 지금 누구 소개로? 그러니까 일본 차병원에 차병원의 소개로 갔습니다. 저 아들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가 싶어서 백방으로 물어보니 차병원에서 그 줄기세포 연구를 알겠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가서 알겠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의원의 하고 일치입니다.
안 된다고. 차병원 부속 차원병원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용 미용 병원이었습니다. 알지 참 못했습니다. 오비리락입니다. 알지 그죠? 또 못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김종차관. 김종차관께 묻습니다. 김종차관께서 많은 최순실과 함께 최순실의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국정농단을 했습니다. 이 잘못을 국민 앞에 싣기 위해서라도 김 차관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김 차관께서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검찰 진술을 이 자리에서 말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위대한 진실을 말하는 지금까지 모든 죄의 반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차관, 네. 검찰 조사 받을 때 최순실을 김기춘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셨죠. 그 와전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와전된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조사에서 황영철 진실대로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실장의 소개로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 아닙니다는 위증입니다. 지금의 김총 차관의 죄와 가중처벌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김종 차관이 이번에 오늘 김종 차관의 진실을 말해준다면 저는 앞장서서 김총 차관의 죄를 조금 깎아달라고 탄원하겠습니다. 의원님,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실장을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거 말씀하셨죠? 의원님 그거는 와전된 것으로 아닙니까? 와전된 아닙니까? 것입니다.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위증입니다. 네. 밝혀지면 위증입니다. 다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검찰 수사 받는다고 이 국정조사에 와서는 위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국정조사의 진술과 답변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지시로 왜 어떤 인연으로 정유라와 장시호를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싸고 든 건 맞죠?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형 재판 과정에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잠깐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묻습니다.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고 장시호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특혜를 주고 일감 몰아주고 한 거는 맞죠? 그거 역시 지금 제가 지금 검찰 수사하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기춘 실장의 발언을 듣고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의 왜곡된 인식, 공작, 정치, 70년대로 퇴보한 공안 통치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쓰러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박사모를 통해서 고소하게 만들고 들어보세요. 권은희 의원 선거법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만만의 사건 가지고 박지원 의원 고발하라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박범계 의원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고소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망록을 전부 부정하십니까? 그럼 김영한 고민정수석이 날조, 거짓,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 실장!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저 의원님 최순실 왜 모르나고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다 알 것이고요. 제가 일본 가서 또 면역 치료를 받은 것이지 우리 내자가 너무나 몸이 약해서 말이죠. 줄기세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빌딩은 죄송합니다. 그 빌딩에는 제가 있은 일이고 저는 광화문 사무실에 20년간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서한 정의는 숨기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인들께서 사법적 판단만 중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한 정언 행위는 마땅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지금께서는 정은석의 마이크의 볼륨을 좀 더 높여주시고 계속해서 의사진행만 잠시만 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의사진행만 30만 주십시오. 예, 장재훈 의원 의사진행 발언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기춘 전 실장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표합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답변과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주의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김종 차관이 발언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김종 차관이 모든 것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느냐 장시호에게 특혜를 줬느냐 그 검찰 조사에서 이미 언론에 나간 얘기마저도 검찰 수사라고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이 문제 답변을 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인들에게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엄중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 계획서 상에는 지난 11월 17일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상의 여러분들의 입장만 가지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주지시켜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의견은 과거의 국정조사와 달리 조금 전에 주지한 바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국회 본회의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정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정인으로서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발 조치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신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김기춘 정인, 네. 역사의 한 중간에 있음을 아시고 네.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김영한 비망록 내지는 회의록, 업무일지, 축약본인데 이것을 두고 일방적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서로 소통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 것이지 비서실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네. 청와대에 의하면 정부수석실에서 당일 참사당일 7차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했어요. 네. 당시 정무수석실의 서면 보고는 증인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당연히 각 소관 수석들은 자기 업무에 관해서 지시 하나 안 하나 당연히 보고할 일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서면 보고를 대통령
보고 전에 증인이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네. 있다니까. 선 보고를 먼저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네. 알고 계셨네요. 예, 먼저 알고 계셨네요. 아니 먼저 위에다가 먼저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사후 보고를 사후에 받으셨다는 거죠. 네. 누가 보고하던가요 그때? 그 다 해당 수석들이 아니 예. 그저 사후 보고를 누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께. 수석이 보냈으면 수석이 저한테 얘기하지요. 가령 아니 수석이 와서 했어요.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냐고. 그거는 뭐 수석도 계시고 또 아니 당일 말입니다. 4월 그건 16일 참사 당일 지금 그 수석이 한 경우도 있고 해당 비서관이 한 경우도 이게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 네. 그럼 정무수석실의 서면 보고는 그 비서동에 있는 제1부속실을 통해서 합니까? 관저에 있는 이 부속실에 전달됩니까? 그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석들이 대통령 계신 곳에 빨리 보내는 예, 걸로 압니다. 그럼 당시 부속실에 있던 비서관이 제1부속실의 정호성 비서관입니까? 아니면 제2부속실의 안봉근 비서관으로 기억합니까? 그거는 저도 그날 보고서를 해당 수석실에서 그 제1부속실에 보낸지 제2부속실에 보내가지고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부속실에 전달된 서면 보고가 대통령에 직접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사후 보고를 받았지만. 그거는 그때 긴박한 순간에 계속 보고가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셨냐고. 확인하지는 확인을 안 않았습니다만은 하셨다. 당연히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만 합니다. 생각마셨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관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비서실장도 모르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네. 여기에 계신지 여기에 계신지 밑에 직원들은 대통령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서실장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집무실이 여러 군데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영빈관에서 손님하고 오찬하고 계신다든가 본관에서 외빈을 접견하고 계신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물어보지 않으면 어디 계신지는 일일이 그 부속실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모르신다. 않으면 모릅니다. 당시에 그 대면 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 보고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서면 보고만 했습니다. 우리 비서실에서는. 네. 그럼 대면 보고한 사람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전화 보고했다는 걸 들었고요. 예, 우리 고용복지수석이 또 그러면 전화로 좋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에 따로 이렇게 서면 보고 또는 대면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비서실장.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비서실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대면 보고를 그런 이제 그 보고를 사후에 받았더라도 가서 막 대처하는 대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은? 지금 지나고 보면은 좀 더 대면 보고도 하고 했으면 비서동에서 관저는 차로 2분밖에 안 걸린다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서류가 보통 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 잘 안 합니다. 참담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비서실장께서 이거 처음부터 정말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저는 맨발로라도 뛰어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얼른 합시다. 글쎄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해야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로 그것이 기본적으로 맞겠죠. 해안이 많습니다만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장에 지시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신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하지 못할 다른 사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호성 당시요. 네. 정호성 당시 제1부속 비서관은 비서동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저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그때는 의뢰의 1 비서관은 본관에 있고 2 비서관은 관저에 있고 그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네. 정호성 당시 제1부속실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인도 정호성이 대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대면 보고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비서실장도 막힌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극상이죠? 대면 보고 그러면 하자 하면은 하극상이죠? 네 하자 저는 하면은 보니까 대면 보고를 막힌 할 것 수 있을 같은데, 겁니다. 예. 고영태 증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다거나 본 적이 이런 들은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 들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네,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적은 있고. 네, 들은 네.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 이야기를 한 적은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고영태 씨 차원병원 헬스장 다닌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소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부산 해운대가 박태경입니다. 우선 우리 차은택 증인, 그 최순실을 처음 알게 된 게 2014년 한 6월 정도 6월경 고영태 증인 통해서 네, 알게 맞습니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이 상당히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건 언제예요? 김기춘 시장을 한번 뵙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고위 관료도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인지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그 2014년에 문체부 장관님을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순실 씨한테 요청을 몇 차례 받았고, 그래서 몇 분을 추천드렸는데 계속 제 요청을 받고 제 요청을 받아서 다 관찰이 됐죠. 그 마지막에 이제 김종덕 장관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상률 수석도 그때 2014년 말에 맞습니다. 10월경인가요? 그때가 11월경입니다. 11월경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 최순실과 쭉 이번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거의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최순실이 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조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고영태 증인, 그 최순실을 알게 된 게 2012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최순실과 대통령 관계를 인지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그 대통령 그 옷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몇 년도죠? 그게 2010. 그러니까 빌로밀로 신상품을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때 대통령이 다 받아 쓴 거죠. 네. 그 본인이 만든 제품을 네.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권유했고 또 대통령이 다 쓴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빌로밀로 그때 최순실과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알았겠네요. 아니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그 비서관한테 가방을 건네줄 때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가방을 건네주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 가방을 다른 분한테 선물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그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본인 회사 제품 중에 대통령이 쓴 게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옷이나 다 포함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방은 제가 쭉 그 빌로밀로 회사가 아닌 그냥 브랜드가 없어야 되니까 브랜드가 없는 가방으로 해서 그냥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네. 몇 개 정도 돼요, 종류가? 한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한 3, 40개. 3, 40개? 예. 그러면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겠네요. 초반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옷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영선 비서랑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 예. 봤을 때 그러면 2014년 말에 최순실과 크게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는 그때는 몰랐어요. 최순실이 대통령 영향이 있다는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 두렵지 않았어요. 최순실하고 싸우게 되면
네. 나한테 어떤 보복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또 운동을 해서요. 그래서 좀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싸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후회 안 했습니다. 후회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TV조선에 네. 그 의상실 CCTV 갖다 줬다고 했는데 네. 최순실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거? 정확하게 태블릿 PC를 쓴 적은 본 적은 없고요. 컴퓨터를 쓰는 거는 가끔. 그럼 카톡 해요? 최순실하고 카톡 해본 적 있어요? 네, 카톡은 했던 것 같습니다. 했다고요? 했다고요? 네, 카톡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그 명칭을 뭐라고 썼어요? 최순실 이름을 카톡에 카톡방에 그때 뭐,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그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는 네.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정유라는요? 정유라는 알고 있었어요? 정유라는 아직 어려서 태블릿 PC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정유라랑 알아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말 섞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습니다. 만나본 적 있어요? 어디서 네. 만났어요? 집에서? 아니면 아닙니다. 그 승마장 그 가방을 승마장에서? 전달해주면서 승마장을 한번 그럼 그 태블릿 데려다 PC가 정유라가 대신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블릿 PC 나왔을 때 이게 누구 건지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는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JTBC에서 방송을 접했을 때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사진 있는 것들 최순실이 직접 찍은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갑자기 제 책상에서 나왔다 그런 말들이 자꾸 예. 바뀌어가는데 그때 봤을 때는 저거는 직접 사진을 본인이 찍었으면서 왜 저한테 저거를 넘기는지 그러면 그 태블릿 PC는 고영태 증인이 준 거 아닙니다. 네, 독일에서 나온 것 같다. 네. 그 차은택 증인 그 청와대 몇 번 정도 들어갔어요? 대통령을 뵈러 들어간 거는 밀란 엑스포 보고하고 창조경제 추진단 보고 외에는 그 대통령을 따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때 신분증 다 확인시키고 들어갔어요? 다 하고 검문 검색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신분증 안 보여주고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고영태 증인은 청와대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네. 그러면은 관저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차은택 증인? 저는 관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회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어쨌든 예,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여명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5월 31일 그만두셨습니다. 해임되신 겁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직 명령이었으니까 해임입니다. 해임 통보는 누가 했습니까? 당시 김종덕 문화부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해임 사유는 뭡니까? 해임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 때문에 되돌아가라라는 거였지만 정말 그것입니까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내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추측하는 해임 사유는 뭡니까? 당시에는 뭐 제가 그 직원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그 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점령군처럼 신임 단장이 점령군처럼 굴어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말이 돈다. 그리고 자꾸 불필요하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건 문제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장관께서 직접 저한테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드린 그 의견이 결국은 무시되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뭐 반감을 갖거나 일이 또 원하시는 대로 안 될까 해서 나가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배명숙 생각했습니다. 증인, 국회 정원에서는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밝혀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 벨트는 차은택 증인이 본인의 은사인 김종덕을 문화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 교문수석에, 가장 가까운 송성각을 콘텐츠진흥원에 배치하면서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의 핵심 문제 사업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전에 혹시나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염려했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이게 합법 또는 그 시스템 적절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가게 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문화창조융합 벨트 사업 예산이 904억입니다. 그런데 합법을 가장한 말하자면 불법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 건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904억인 건 아셨습니까? 904억이 아닙니다. 제가 첫날 그 업무 보고 때 또 그다음에 장관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갖고 있었던 페이퍼에는 총 1,300억입니다. 그리고 904억은 기금을 뺀 것으로 아는데 단장 포지션에서는 그 모든 거를 1,300억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식 부단장은 업무 보고 시에 차은택 감독이 명예 단장으로 계속 일하는 것으로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비망록 같은데 나오는데 문화창조융합 벨트가 차은택 증인이 틀을 짜놓은 사업으로 보십니까? 저는 수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말라라는 명령을 장관님과 수석님으로부터도 들었었고 그리고 직원들 역시 이거를 손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뭐 같은 질문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문제 제기나 또 뭐 절차에 대해서 왜 자꾸 물어보느냐라는 반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차은택 증인이 본부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명예단장으로서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특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차은택 전임 단장을 한 번 미팅한 거 이외에 그 이후에는 융합벨트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직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나간 후에도 거기 벨트에 와서 사업에 참석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어떤 혜택, 어떤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거를 다 들여다볼 만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 저에게 주어진 짧은 그 영수증이나 그다음에 각종 사업계획서나 그다음에 그 부실한 행정 절차를 검토해 본 결과 차 감독 그다음에 전임 김 장관님 그다음에 융합벨트 간부들 그다음에 송성각 원장님 청와대 수석님들 뭐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빙 서류 없이 일 처리하고 제대로 된 기획서 없이 일 처리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제 라인에 대해서 없는 이유, 결제 라인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미래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부에 보고하러 갑시다 했더니 우리는 문화부 직원이고 문화부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안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면 영수증 달라 했더니 그것은 쿤진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 문화부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문화부에서 그럼 기획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결제 책임이 없다면 그랬더니 우리는 조직 득표상
미래부입니다라는 이런 해괴한 동호 반복을 했었습니다. 아까 합법을 가져간 불법 사업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비망록에 보면 이거는 문화부판 4대강 게이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얘기를 꺼낸 거는 그 스케일과 이것이 앞으로 불어닥칠 그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 상황과 영향력 규모 그 면에서 물론 금액은 1,300억은 뭐 30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 융성 또 창조 경제를 핵심으로 가시적으로 성과하는 것이고 국가 브랜드에 걸린 국책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과 그다음에 이거는 한 국가의 그 정신을 난도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그런 결과가 또는 이런 청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저는 21일 날 그 4인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 올렸었습니다. 예. 네, 그것은 여러 군데 알리려고 애썼고 내부에서도 뭐 직원들 간에도 공유를 했고 당연히 장관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보여서 결국은 저는 민정실이나 어디 뭐 감사실이나 국정원 이런 곳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무섭고 그래서 제일 잘 알고 많이 도와주셨던 국정원 그 문화 분야 저희 부산에 계셨던 그쪽 아이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도종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정의에 예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 신문 조사를 마치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손혜원 의원까지입니다. 자, 그럼 새누리당 정윤섭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12월 5일 국정조사 시에 현장 책임자 임명만 잘하면 대통령은 놓으셔도 된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발언의 의미는 사람을 잘 쓰고 인사를 잘해달라는 의미였음을 다시 밝힙니다. 김기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나라 근현대사에 중요한 지점마다 이름을 드러내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하셨고요. 초원복집 사건 관여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여하셨고 세월호 그리고 지금입니다. 가장 오래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이번 정권에서. 네. 예, 1년 반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이 지경 만든 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시중에서는 최순실 차은택이 대통령을 업고 사리사욕을 채울 때 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준 공식 실세가 김기춘 실장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아마 수사기관에서 최순실 씨 뭐 전화기라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저하고 한 통화라도 한 일이 없을 겁니다. 최순실을 뭐 만난 적도 뭐 네, 통화한 적도 만난 뭐 적 없습니다. 알지도 못한다고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하시는데 예. 정황 증거로 보면 87년 유경재단 분교에 개입하신 적 있죠. 제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2006년 독일 방문 박근혜 당시 대표 그때 수행하셨죠. 그때 수행했는데 최순실 못 봤습니까? 그거 못 봤습니다. 예. 아까 장재원 의원이 얘기하신 미승 빌딩 2013년 사용 안 하신 겁니까? 그 빌딩 사용 안 해요. 저는 광화문에 사무실을 20년간 갖고 있습니다. 그 빌딩에 가본 일도 없습니다. 2013년 저도 휴가에 동행하셨습니까? 그때 저는 7월 15일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서 7월 16일 날 전립선 수술을 받고 7월 19일 날 퇴원을 해서 8월 3일까지 출혈이 많아서 집에서 안전 가려하고 8월 3일 날 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라 해도 못 갈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송성각 씨 인사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인택 씨가 추천한 송성각 씨 인사하셨죠? 차은택 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불러서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서실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자주 무슨 인사를 하실 때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아무개를 좀 만나보고 사람이 어떤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보고해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송성각도 진흥원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차은병원 가신 거는 네, 생략을 하고요. 생략을 하고. 근데 정황 증거를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려요. 네. 최순실 씨를 아실 수 있는. 네. 지금 김기춘 증인이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문제가 뭐냐면 공식 조직보다 비선을 활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대면 보고를 안 받으시고 보고서 싸들고 관저로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안 하시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은 여왕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님이?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15년에 연초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웃기만 하고 그냥 뭐 그게 다 순치된 겁니다. 필요합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장관이나 수석 중에 없으십니까? 그걸 주도해야 될 분이 증인 아닙니까? 뭐 저희들도 그 대면 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네. 김영한 그 전 민정수석 돌아가셨죠. 8개월 김기춘 실장님 밑에서 민정수석 했습니다. 약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까? 네. 이분이 비망록을 남기셨어요. 네.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신 겁니다. 이 떠나면서 남긴 이유가 뭘까? 이거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고 양심 선언이고 사회 부조리에 대한 뭔가 남겨야 이게 고쳐지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모친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자들한테 김영한 자기 아들 김영한 수석의 죽음은 김기춘 우병우 탓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정상적인 청와대 비서실 업무로 보기 힘든 지시와 명령으로 괴로워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청와대를 그만둔 지 매일 술을 마셔서 급성 간염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저도 아끼는 검찰 후배고요. 사실 이른 나이에 참 세상을 떠난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고 애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상당히 주관이 뚜렷한 분인데 그 국회에서 제가 운영위원회 불려가서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하고 위원장께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잠시 답변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국회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본인에게 좀 나와달라 해도 결국 안 나오고 일종의 항명으로 신문에 나오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괴롭히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신문에 많이 났는데요. 비망록 내용을 보면요. 증인의 사고가 완전히 구시대적 사고입니다. 내용 보면 거기 언론 통제 내용, 검찰 통제하고 하명 수사하고 또 언론이나 문학의 보복 인사 이런 게 다 나와요. 위원님, 시대가 어떤데 지금 사법부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비망록에 다 있는데. 비망록에 다 돌아가신 분이 다 거짓으로 적었습니까? 비망록에 있는 것이 다 제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망록을 돌아가시면서 남기면서 갑자기 그분이 급서하기 때문에 그냥 남겨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남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성 씨도 녹음 남겼고요. 또 안정범 씨도 수첩 남겼어요. 이분들이 다 양심적인 무슨 괴로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 회피하려고 이런 것 때문에 남긴 거를 봐서는 이건 지금 박근혜 청와대가 충성심 제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 정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이 검찰 조사 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끌고요. 입에 가까이 대서 명확하게 소리가 나게 해주시고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우리 많은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네.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신변에 그렇게 뭐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겪진 않았습니다. 오늘 고영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절대 입을 열 수 없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옷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방을 만들려면 뭐 대통령님 뭐 순방 가기 하루 전날이라든지 이럴 때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루 남겨놓고 가방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웠고 그 공장에서도 그거는 우리 좀 길게 해야 네네. 되니까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까? 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 가졌어요? 드리면 가져갔습니까? 네,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가져갔겠죠? 이영선 비서라든지 네. 예. 네. 그럼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다 최순실 비슷비슷한 씨가 네, 전달을 지시를 했고요. 했습니다. 네. 옷을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최순실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처음에 이제 가방을 오다 하면서 처음에 간단하게 네네네. 그렇게 알게 됐고 그 뒤에 가방 하니까 옷도 좀 해봐라. 한 2, 3개월 가방만 한 거의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그러면 옷이랑 같이 빨리 네.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옷도 해봐라. 그래서 옷을 같이 하게 근데 그 됐습니다. 100벌 옷은 다 어디 갔을까요? 한 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은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다 팔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갔다가 어디다 대통령 입었던 옷이라고 저는 무슨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봤을 때는 대통령님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또 그걸 내부에서 어떤 질의 발표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다시 입으신 적을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 옷들은 다 장 속에 걸려 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네네. 가격은 제가 알기로 30만 원 이하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금액은 정해 놓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옷 만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진에 나온 샘플실이라는 데가 그 고영태 증인이 옷을 만들었던 곳입니까? 네네. 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영태 증인이 바라본 김종 증인은?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네네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네. 거기 논현동에 자주 왔습니까? 아니면 논현동에서 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봤던 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번밖에 안 봤습니까? 네, 한 번 봤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아니 뭐 그런 발언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왜냐면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혹시 옆에 계시는 김기춘 증인은 뵌 적 있습니까? TV에서만 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데 김기춘 증인께서는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혹시 그것을 믿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아까 같이 똑같이 김기춘 증인을 바라보는 최순실의 시각은 어땠은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입에 올렸던 적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조심하던가요, 최순실도? 아니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가방 회사를 그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가방을 만들고 계셨습니까? 네네. 아니면 가방을 뭐 판매를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 제작도 하고 네. 판매도 하고. 저는 그거 보니까 처음에 그 오스트리치를 하다가 나중에 악어도 이제 독일 갈 때는 들고 가는 걸 봤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두 개를 가져가서 옷에 맞춰서 네. 했던 거로 이제 봤는데 그 돈은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들은 거를? 네. 그 오스트리치 가방은 얼마고 악어 가방은 얼마 받았습니까? 오스트리치 가방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나와 있는 걸 만들어진 걸 사게 되면 증인이 받은 게 얼마였습니까? 제가 받은 건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악어는요? 악어는 280 이 정도 받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가방을 얼마에 또 팔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네. 그치 최순실 씨와 그 고영태 증인이 거래한 것은 도매가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손혜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정조사 오전 신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따 오후 시작할 때 오후에 시작하실 때. 자, 안민석 의원, 예, 짧게 발언. 그 오전에 증인들 발언들 통해서 아주 무수한 위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위증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오후 증언에서는 이 위증을 막자는 취지에서 김종 전 차관의 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4년 4월 8일 본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누가 지시한 것이냐. 김종 전 차관은 당에서 한 것이다. 그랬는데 자 9월 27일 16년 9월 27일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김종 차관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누가 하자고 한 것입니까? 김종 차관 우리 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정감사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문체부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는 새누리당 당의 요청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위증인 것이죠. 이 위증에 대해서 양 간사님들 협의하시고 위증죄 고발을 해주시길 바랐고 올해서 김종 차관의 출입국 서류 올해 16년 출입국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예. 네, 김종 정인.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거지 당에서 한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국회에서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은 더 충분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종 정인의 출입국 관리 2016 출입국 기록 관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죠. 자, 이상으로
15초만 바로 자 하십시오. 김한중 의원. 예. 김기춘 정의원 아까 저 병원 기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3년 7월 30일에서 8월 2일 사이 는 저도를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이후 하고 안 맞기 때문에 2013년 7월 16일 신촌 세브란스, 7월 19일 퇴원, 또 그 사이에 병원 오간 진료 기록 제출 바랍니다. 예. 2013년 7월 16일. 예.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 오한 오늘 지금 오후 정해 시간 중에 요청을 해서 오늘 퇴근 예. 시간까지 예, 만들어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국정조사를 마치고 오후 2시 40분에 오후 국정조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지원과 교도관들께서는 구속 피의자로 출석해 정언하고 계신 정인들에 대한 오찬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4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